그 사람 손끝에 온기. 그 아이. 거리는 생각보다 가까웠습니다. 손을 뻗으면 닿을 만큼의 거리, 그 안엔 숨소리와 체온이 가득했습니다. 그의 호흡이 내 볼을 스쳤습니다. 그 짧은 간격에서 나는 숨을 제대로 쉬지 못했습니다. 이마 가까이에서 열기가 부딪혔습니다. 그 열은 불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오랜 고요 속에 갇혀있던 나를 깨우는 듯 했습니다. 오늘의 사연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 남편이 사고로 들어 누운 지 벌써 5해가 흘렀습니다. 사고의 후유증과 중증 알츠하이머로 혼자서는 거동이 어렵고 이제는 제 이름조차 잘 기억하지 못합니다. 올해 68인 남편 그리고 56의 저. 12살 차이 나는 부부였던 우리는 이제 사랑보다는 돌봄으로 묶여 있습니다. 1층에 마련한 남편의 방은 약 냄새와 희미한 숨소리로 채워져 있습니다. 매일 아침 저는 계단을 내려와 남편의 몸을 닦이고 허리를 받쳐 일으킵니다. 한때 그 손으로 제 어깨를 감싸던 남편이 이제는 제 손의 의지에 몸을 일으킵니다. 그 체온이 손끝에 닿을 때마다 마음 한구석이 서늘해졌습니다. 사랑의 온기가 아니라 오래 버틴 삶의 냉기처럼 느껴졌어요. 여보, 오늘은 무슨 날이었지? 그냥 평범한 날이에요. 제가 대답하자 남편은 고개를 끄덕이더니 눈을 감았습니다. 점심 무렵이면 남편은 깊은 잠에 빠집니다. 그때가 제게 유일한 휴식이죠. 식탁에 앉아 멍하니 물컵을 바라봅니다. 세상이 멈춘 것처럼 고요했지만 그 고요 속에서 저는 스스로가 조금씩 달아 없어지는 걸 느꼈습니다. 밤이 되면 불을 끄지 못합니다. 어둠 속에서 남편의 숨이 멎을까 두렵고 또 그 숨이 계속 이어지는 것도 버거웠습니다. 의사가 말했습니다. 이제 보호자분도 쉬셔야 합니다. 요양보호사를 불러보세요. 며칠 뒤 복지센터에서 한 남자가 찾아왔습니다. 이선우입니다.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근무하겠습니다. 낮고 단정한 목소리, 그리고 오랜 피로가 스며든 눈빛을 가진 사람이었죠. 그는 3년 전 결별을 경험한 48배 나이로 과한 친절을 부리지 않았습니다. 조용히 방 안으로 들어가 남편의 베개를 고쳐주고 물컵을 갈아주었습니다. 그 움직임에는 망설임이 없었고 묘하게 안정된 온기가 느껴졌습니다. 남편은 낯설어했지만 그의 손끝이 닿자마자 표정이 누그러졌습니다. 남편의 평온이 기쁘면서도 그 평온이 내 손이 아닌 다른 사람의 손끝에서 비롯된다는 사실이 이유 없이 서늘했습니다. 그날 밤 남편은 오랜만에 잠이 깊었습니다. 저는 불 꺼진 거실에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그 바람 속에서 낮의 장면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남편의 손 위에 놓인 선우의 손, 그 손끝에 비쳤던 미묘한 빛. 아무 일도 없었지만 무언가 아주 조용히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이선우가 우리 집에 오기 시작한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오전 10시 현관 초인종이 울리고 낮은 목소리의 인사가 들렸습니다. 그가 들어오는 순간 적막했던 집안에 규칙적인 발소리와 작은 기척이 생겨났습니다. 그는 늘 말보다 행동이 빨랐습니다. 남편을 일으켜 앉히고 약을 챙기고 묵묵히 일했습니다. 남편이 숟가락을 떨어뜨리면 그는 무심하게 주워들며 말했습니다. 괜찮습니다. 이런 건 자주 있어요. 그 한마디가 이상하게 마음을 놓이게 했습니다. 점심 무렵 남편은 드물게 밥을 반쯤 비웠습니다. 그의 입가에 죽 한 점이 묻자 선우가 손수건으로 닦아주었습니다. 그는 단지 환자를 돌보고 있었지만 그 손끝의 온기에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남편이 잠든 오후 나는
탁자 위에 펼쳐진 돌봄 일지를 보았습니다. 식사량 반 공기. 오후 2시 10분 수면. 의식 혼란 없음. 단정한 글씨가 가지런히 이어졌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줄에 짧은 문장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오랜 시간 곁을 지키는 보호자의 피로가 깊어 보임. 내가 지쳐 있다는 사실을 처음으로 누군가 알아봐 준 것 같았습니다. 오후 5시가 조금 넘어 선우는 말했습니다. 오늘은 상태가 안정적이십니다. 그래요, 다행이네요. 사모님도 식사 거르지 마세요. 그는 그렇게 말하고 조용히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미소가 오래 남았습니다. 6시가 되어 문이 닫히자 집안의 온기가 빠르게 식었습니다. 그날 밤 그의 목소리가 아직 귓가에 남아 있었습니다. 사모님도 식사 거르지 마세요. 단순한 말인데 그 안에는 내가 잊고 있던 온도가 있었습니다. 그 온기가 내 안의 오래된 감정을 조용히 흔들고 있었습니다. 그날은 유난히 더운 오후였습니다. 선우가 도착하자마자 창문을 열고 공기를 바꾸었습니다. 오늘은 날이 좋습니다. 햇살을 조금 쐬게 할게요. 남편의 눈이 미세하게 움직였고 나도 모르게 미소가 번졌습니다. 점심 무렵 남편이 갑자기 식사를 거부했습니다. 선우가 조심스레 그의 손을 잡고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괜찮습니다. 조금만 드셔보세요. 이건 따뜻해요. 그의 말은 명령이 아니라 부탁처럼 들렸습니다. 남편은 천천히 숟가락을 들었고 식사가 다시 이어졌습니다. 내가 매일 반복하던 돌봄의 행동이 그의 손끝에서 전혀 다른 온도로 느껴졌습니다. 남편이 잠든 뒤 선우는 탁자 위에서 작은 라디오를 꺼냈습니다. 이거 들으시면 마음이 좀 편해지실 겁니다. 낡은 스피커에서 잔잔한 피아노 연주가 흘러나왔습니다. 그는 라디오 볼륨을 낮추며 제게 시선을 옮겼습니다. 사모님, 오늘은 조금 표정이 밝으시네요. 그래요? 그런가 봐요. 가끔은 이렇게 웃으셔야 합니다. 그래야 오래 버팁니다. 그의 말이 이상하게 가슴을 울렸습니다. 오후 5시 무렵 그는 물컵을 씻으러 부엌으로 갔습니다. 물소리와 함께 그가 흥얼거리는 낮은 콧노래가 들렸습니다. 그 멜로디는 이상할 만큼 익숙했습니다. 내가 젊을 때 자주 듣던 노래였습니다. 퇴근 시간 그는 현관 앞에서 조용히 인사했습니다.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선우 씨도요. 문이 닫히자 라디오에서 흐르던 피아노 소리가 여전히 귓가에 남았습니다. 그날 밤 창문을 열었습니다. 바람이 스쳐 지나갔고 그 바람 속에 낮의 장면이 다시 피었습니다. 남편의 손을 감싸던 선우의 손, 그 손끝에서 번지던 온기, 그리고 나를 스쳐간 그 시선까지 그때 알았습니다. 내가 돌보던 것은 남편의 삶이 아니라 이미 식어버린 나의 감각이었단 거요. 그 감각이 지금 다시 살아나고 있었습니다. 한여름의 오후 공기가 낮게 깔려 있었습니다. 햇살은 창문을 비집고 들어와 식탁 위에 느리게 번졌고 그 빛은 뜨겁다기보다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남편은 낮잠에 들어 있었고 그가 잠든 방 문틈으로 희미한 숨소리만 새어나왔습니다. 그 소리가 오히려 집을 더 적막하게 만들었습니다. 나는 부엌 한켠에 앉아 식지 않은 물컵을 손끝으로 굴리고 있었습니다. 차갑던 물방울이 손끝을 적셨지만 그 차가움이 금세 사라졌습니다. 공기에는 익숙한 냄새, 땀과 먼지, 오래된 여름의 냄새가 섞여 있었습니다. 그 냄새는 묘하게 사람을 멍하게 만들었습니다. 사모님, 뒤에서 부드러운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이선우 씨였습니다. 그는 땀에 젖은 셔츠 소매를 걷어붙인 채 목덜미를 닫고 있었습니다. 셔츠가 팔에 달라붙어 있었고 그 위로 미세한 땀방울이 반짝였습니다. 그의 체온이 공기를 밀어냈습니다.
나는 그를 마주보며 웃었습니다. 오늘은 유난히 덥네요. 그러게요. 바람이 하나도 없어요. 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도 사모님이 계시니까 이 집이 공기가 좀 달라요. 마음이 편안해져요. 그 말은 농담처럼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묘한 진심이 실려 있었고 그게 내 안에서 천천히 울렸습니다. 선우 씨, 네, 고생하셨는데 식사하고 가세요. 그는 나를 바라다보며 머리를 극적였습니다. 그럼 그래도 될까요? 식탁에 마주 앉았을 때 된장의 짠 향 사이로 그의 땀 냄새가 섞였습니다. 이상하게 그 냄새가 불편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집안을 사람 사는 공간으로 만들어주는 듯 했습니다. 노을빛이 창문을 타고 들어와 그의 어깨를 감쌌습니다. 빛에 비친 그의 얼굴엔 피로와 진심이 동시에 묻어 있었습니다. 우리는 거의 말이 없었습니다. 수저가 그릇에 닿는 소리, 물컵을 드는 소리, 그 사소한 소리들이 묘하게 마음을 채웠습니다. 가족과 결별한 이후 이런 저녁 오랜만이네요. 그가 낮게 말했습니다. 저도요. 남편이 혼자 식사하기 시작한 이후로는 늘 혼자였어요. 그가 내 얼굴을 잠시 바라보다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함께 밥을 먹으면 밥맛이 다르죠. 그 말에 웃음이 새어나오려 했지만 가슴 어딘가가 묘하게 저렸습니다. 사모님은 그가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눈빛이 내 얼굴에 머물렀습니다. 아직 젊고 아름다우세요. 그 말이 공기 속을 천천히 흘렀습니다. 숨이 막혔습니다. 그의 말은 더위처럼 내 안으로 스며들었고 가슴이 느리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손이 천천히 식탁 위로 다가왔습니다. 나는 눈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그 손끝이 내 손을 스치더니 조심스럽게 내 손목을 감쌌습니다. 손바닥의 온기가 피부를 타고 올라왔습니다. 심장이 2번 세게 뛰었습니다. 그는 천천히 나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의자 다리가 마루를 긁는 소리가 낮게 울렸습니다. 그 마찰음이 공기 속으로 퍼져나갔고 그 사이로 긴 정적이 흘렀습니다. 내 몸이 그의 손에 이끌려 일어섰습니다. 그 손은 단단했지만 거칠지 않았습니다. 힘으로 끌어올리는 게 아니라 조심스럽게 그러나 놓지 않으려는 듯한 손길이었습니다. 그의 손끝이 내 팔을 따라 천천히 움직였습니다. 땀과 열이 뒤섞인 온기가 스며들었습니다. 그 온기는 옷자락을 넘어 피부 깊숙이 닿았습니다. 순간 몸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서로의 그림자가 부엌 바닥 위에서 겹쳤습니다. 노을빛이 그림자 사이를 비추며 두 사람의 형체를 희미하게 녹였습니다. 바깥의 매미 소리가 점점 멀어지고 대신 내 심장의 박동이 귀 가까이 들렸습니다. 그와의 거리는 생각보다 가까웠습니다. 손을 뻗으면 닿을 만큼의 거리, 그 안엔 숨소리와 체온이 가득했습니다. 그의 호흡이 내 볼을 스쳤습니다. 그 짧은 간격에서 나는 숨을 제대로 쉬지 못했습니다. 이마 가까이에서 열기가 부딪혔습니다. 그 열은 불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오랜 고요 속에 갇혀있던 나를 깨우는 듯 했습니다. 나는 그를 바라봤습니다. 그의 눈동자 속엔 더위보다 뜨거운 감정이 번지고 있었습니다. 그 속엔 외로움이 있었고 그 외로움이 내 안의 감정을 건드렸습니다. 심장이 터질 듯 뛰었고 온몸이 긴장했습니다. 그의 손이 내 어깨로 옮겨갔습니다. 무겁지도 가볍지도 않은 온기였습니다. 손끝이 닿은 순간 묘하게 아프고도 편안했습니다. 선우 씨, 네, 그의 대답은 짧았지만 그 안에 모든 감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의 손끝이 아주 살짝 움직였습니다. 공기가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그때 커튼이 크게 흔들렸습니다. 열기가 바람에 휩쓸리며 방 안의 공기를 갈랐습니다.
나는 그 바람을 따라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그리고 그제야 정신이 들었습니다. 나는 천천히 그의 손을 잡아내렸습니다. 그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요. 그의 손이 힘없이 떨어졌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는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오늘은 그냥 사람이 되고 싶었습니다. 그가 나간 뒤 부엌은 다시 고요해졌습니다. 더위는 여전했지만 마음은 서늘했습니다. 식탁 위에는 식지 않은 밥그릇과 찻잔이 남아 있었습니다. 나는 손을 뻗어 그 자리를 쓸었습니다. 그의 손이 닿았던 자리, 그곳은 여전히 따뜻했습니다. 창밖에선 매미 소리가 다시 들려왔습니다. 여름의 열기가 식어가고 있었지만 내 안의 여름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의 숨결과 손의 온기, 그 모든 것이 내 안에서 아직도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집안의 공기는 달라졌습니다. 선우가 문을 여는 소리만 들어도 심장이 떨렸습니다. 서로의 시선은 예전과 같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요즘 들어 더욱 말을 잃었습니다. 이름을 부르면 나를 보지 못했고 눈동자는 자꾸만 허공을 헤맸습니다. 그의 세상 속에서 나는 점점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그날 오후 남편이 잠든 사이 나는 창문을 열었습니다. 선우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오늘은 공기가 좀 다르네요. 그래요. 오늘은 좀 맑은 것 같아요. 나도 모르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의 손이 식탁 위로 미끄러지듯 다가왔습니다. 나는 그 손을 바라보다가 조용히 내 손을 거두었습니다. 선우 씨? 그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저 요양사 교체를 부탁드리려고 해요. 내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지만 안쪽에서는 뭔가 무너지는 소리가 났습니다. 그는 잠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뭘 많이 잘못했을까요? 아니에요. 너무 잘해주셨어요. 그래서 더 안 될 것 같아요. 한참을 서 있던 그는 조용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해했습니다. 그가 서류철을 챙기며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사모님, 저는 괜찮습니다. 다만 그날의 일은 후회하지 않습니다. 그 말이 공기 속을 천천히 가르며 내게 닿았습니다. 나는 아무 대답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가 현관문을 닫고 나가자 집안의 온도가 눈에 띄게 식었습니다. 나는 천천히 남편의 곁으로 다가가 이불을 덮어주었습니다. 식탁 위엔 아직도 2개의 찻잔이 놓여 있었습니다. 하나는 미지근했고 하나는 식어 있었습니다. 나는 그 잔을 바라보다가 조용히 손끝으로 그 자리를 덮었습니다. 남아있는 온기가 희미하게 전해졌습니다. 그 온기를 나는 천천히 손바닥에 쥐었습니다. 그리고 아주 오래도록 놓지 못했습니다. 남편의 상태는 여름이 끝나갈수록 눈에 띄게 나빠졌습니다. 기억의 끈이 하루하루 조금씩 풀렸고 그의 시선은 이제 나를 스쳐 지나갔습니다. 여보, 나예요. 명자. 그렇게 말을 해도 그는 잠시 웃고는 금세 눈을 감아버렸습니다. 밤이 되면 그는 자주 깼습니다. 집에 가야지. 나는 그의 손을 붙잡고 여보, 여기 집이에요. 라고 말했지만 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상하지? 당신 목소리가 자꾸 멀리서 들려. 어느 날 오후 남편이 내 손을 붙잡았습니다. 그 사람 오늘은 안 와? 그의 기억 어딘가에 남아있는 그 사람이 이선우 씨라는 걸 나는 알았습니다. 오늘은 다른 분이 오실 거예요, 여보. 그가 고개를 끄덕이고 눈을 감았을 때 나는 결심했습니다. 선우 씨를 다시 부를 수는 없어. 며칠 뒤 나는 요양원 상담을 받았습니다. 이제는 제가 아니라 다른 누군가의 손이 필요해요. 요양원으로 옮기던 날, 햇살은 따뜻했지만 마음은 차가웠습니다. 남편의 휠체어를 밀며 복도를 걸었습니다.
여보, 우리 어디 가는 거야? 나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여보, 잠시 쉬러 가요. 조금만. 그는 어린아이처럼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요양원 창문에 빛이 부딪혀 반짝였습니다. 그 빛이 그의 얼굴에 닿자 마치 오랜만에 미소가 피어나는 듯 했습니다. 나는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이제 진짜 보내야 할 시간입니다. 집으로 돌아왔을 때 식탁 위에는 깨끗하게 접힌 수건 한 장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 위엔 여름의 온기가 남아 있었습니다. 나는 천천히 그 위에 손을 얹었습니다. 모두 고마웠어요. 창밖에는 가을바람이 불고 있었습니다. 여름이 완전히 지나가고 진짜 이별의 계절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는 그제야 알았습니다. 사랑이 끝난 자리에 남는 건 슬픔이 아니라 그 사람과 함께했던 시간의 온도라는 것을. 가을의 끝자락, 남편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의사는 짧게 말했습니다. 편안히 가셨습니다. 남편의 손은 아직 따뜻했지만 그 온기는 빠르게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나는 그의 손등을 매만지며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그만 쉬어요, 여보. 장례는 조용히 치러졌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둘 돌아가고 빈 영정 앞에 홀로 앉았습니다. 며칠 뒤 남편의 물건을 정리했습니다. 낡은 수첩 한 권, 마지막 장엔 삐뚤한 글씨로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명자, 내 마지막 기억. 그는 기억이 무너지는 순간에도 나를 잊지 않았던 겁니다. 눈물이 떨어져 글자를 번지게 했습니다. 시간이 흘렀습니다. 겨울을 지나 봄이 오자 나는 복지관의 피아노 교실에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건반을 누를 때마다 내 안의 공허가 조금씩 채워졌습니다. 그의 여름 복지관 원장이 내게 제안했습니다. 선생님, 요양원 음악 프로그램을 맡아주시겠어요? 나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곳은 남편을 보낸 곳이자 이선우 씨와의 마지막 여름이 남아있는 자리였기 때문이죠. 하지만 결국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가볼게요. 요양원 강당은 조용했습니다. 나는 손끝으로 건반을 눌렀습니다. 슈베르트의 세레나데. 남편이 젊은 시절 좋아하던 곡이었습니다. 그때 문이 열렸습니다. 휠체어를 미는 남자가 들어왔습니다. 이선우 씨였습니다. 예전보다 머리가 휘어졌고 눈빛은 한층 부드러워져 있었습니다. 곡이 끝나자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오랜만입니다, 사모님. 그러네요. 그땐 제가 잘못했습니다. 우리 둘 다였죠. 짧은 대화였지만 그 사이에 지난 계절의 열기와 후회, 그리고 이해가 모두 담겨 있었습니다. 연주가 끝나고 요양원을 나서는데 그가 뒤따라 나왔습니다. 사모님, 네, 남편분은 편히 가셨나요? 네, 가을 끝에 조용히 가셨어요. 그럼 다행입니다. 현관 앞에서 우리는 잠시 서 있었습니다. 이선우 씨, 그때 일 저도 후회하지 않아요. 그건 잘못이 아니라 그냥 우리가 살아 있었다는 증거였으니까요. 그의 눈빛이 부드럽게 흔들렸습니다. 고맙습니다. 그 말을 들으니 마음이 조금 가벼워지네요. 우리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짧게 고개를 숙이고 각자의 길로 돌아섰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석양이 하늘을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여보, 저 이제 괜찮아요. 당신도 이제 편히 쉬세요. 바람이 불어와 머리칼을 흔들었습니다. 그 바람 속에 남편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당신도 고생 많았어? 다음 주 나는 다시 요양원으로 갔습니다. 이번엔 두려움 없이 편안한 마음으로 피아노 앞에 앉아 건반을 눌렀습니다. 기억의 노래라는 곡이었습니다. 내가 직접 만든 남편을 위한 곡. 그 선율이 강당을 채우는 동안 어르신들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연주가 끝나자 한 할머니가 내게 다가왔습니다. 선생님, 그 곡 참 따뜻하네요. 고맙습니다. 제 남편을 생각하며 만든 곡이에요. 그럼 남편분도 하늘에서 들으셨겠네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요양원을 나서며 마지막으로 뒤를 돌아봤습니다. 창문 너머로 이선우 씨가 치매에 걸린 아버지의 손을 잡고 있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우리는 모두 누군가를 사랑하고 돌보고 보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때론 흔들리고 실수하고 후회하지만 결국 남는 건 그 시간의 온기였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나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노을이 지고 가로등이 하나둘 켜지고 있었습니다. 여보, 이제 저도 새로운 계절을 시작해요. 당신과 함께한 시간을 가슴에 품고 남은 날들을 제 방식으로 살아갈게요. 밤 공기가 차가웠지만 마음은 따뜻했습니다. 집으로 가는 골목길을 걸으며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별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그중 가장 밝은 별 하나가 나를 내려다보는 것 같았습니다. 안녕, 여보. 오늘도 수고했어요. 오늘 이야기 즐거우셨나요? 여러분들의 의견과 사연 댓글로 남겨주시면 반갑게 인사드리겠습니다. 다음에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되세요.